안녕하세요. 제이아빠입니다.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는 2019년 작년 기준에서 브랜드는 총 410여 개, 2만 5천여 매장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곳들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들은 저녁 시간을 위주로 영업을 합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생맥주 캬 하면서 치킨을 한번 뜯고, 이게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인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매장의 공통적인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심 장사입니다. 5, 4, 3, 2, 1. 점심 장사에 대한 고민은 큰 메이저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BBQ, 교촌, BHC, 뭐 KFC, 큰 치킨 회사들도 점심 시간에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치킨 전문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이 영화 극한직업에 나왔던 수원 왕갈비 통닭의 원조인 남문 통닭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치킨 전문점 역시 저녁 시간에는 손님이 드글드글해요.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치킨 브랜드, 굵직굵직한 치킨 브랜드에서 일을 하시던 경험들이 있어서 브랜딩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장사를 위해서 브런치도 판매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위해서 제가 수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남문 통닭에서 메인으로 파는 저녁 치킨 메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저가 아니더라도 워낙 많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나 뭐 TV, 심지어 영화에서도 소개된 메뉴이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잘 되는 브랜드들도 저녁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똑같은 임대료 내고 똑같이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점심 매출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인근의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브런치 메뉴도 판매를 하기도 했지만 역시 이도 잘 안 됐습니다. 원래 이 집에서 파는 수원 왕갈비 통닭이 밥이랑도 잘 어울리고 치킨과 빵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해서 치밥, 치빵 이런 식으로 점심에 팔기도 하고, 치킨을 이용한 파스타, 햄버거 이런 것들을 브런치 메뉴로 만들고 이 남문 통닭에서 브랜딩한 맥주까지도 무료로 나누어주고 할인까지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역시나 점심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남문 통닭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이 남문 통닭이라는 브랜드를 보시면 메인 컬러가 그린이에요. 녹색이랑 노란색이랑 어울려져 있고, 이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다가 치킨을 잔뜩 받고 빵이랑 같이 이제 찍어 먹고 맥주랑 같이 먹고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캐주얼하고 고객들이 직접 와서 노래도 부르고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활기차고 캐주얼한 치킨 브랜드입니다. 근데 점심에 브런치를 판매를 해요. 브런치라는 건 뭐냐? 조용하고 분위기 있고 깔끔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게 브런치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이랑 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브런치 메뉴 자체 햄버거, 파스타 이런 것들은 맛있습니다. 구성도 괜찮고 가성비도 훌륭해요. 하지만 이 남문 통닭이 가지고 있는 캐주얼하고 왁자지껄한 이미지가 브런치 고객이 점심에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메뉴의 구성이나 맛이 아니고 저녁의 색을 어떻게 점심에 확 죽이고 점심의 색을 어필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치킨 브랜드의 점심 장사에 대한 고민은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BBQ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KFC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메이저 브랜드들이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매장도 많고 인적 자원도 풍부한 이 브랜드들이 점심 시도를 안 했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킨으로 1, 2위를 다투는 BBQ에서 2019년 그리고 2009년에 이런 카페형 브런치를 팔 수 있는, 점심을 팔 수 있는 치킨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잘 될까요? 저는 BBQ 직원도 아니고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출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투자했던 자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그렇게 흑자를 내는 사업은 아닐 거라는 감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 사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KFC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치킨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 치킨 브랜드에서 점심 장사를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치킨에다가 소스, 샐러드, 밥을 넣은 징거 라이스라는 메뉴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홍보비도 엄청 들이고 TV 광고까지 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없어졌습니다. 왜냐? 바로 BBQ든 KFC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이 너무 강해서 점심에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BBQ든 KFC든 남문 통닭이든 이 일하는 사람, 내부자의 입장으로선 우리 치킨이 맛있으니까 치킨을 잘 만들어서 점심에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면 손님들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 이건 전적으로 내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외부자, 고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메뉴 만들고 뭐 포스터도 붙이고 프로모션도 하고 가격 할인도 하고 이것저것 퍼주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색이 강하면 그 원래의 색이랑 다른 분위기의 메뉴든 프로모션이든 이런 것들은 될 확률이 뭐 빵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치킨집에서 점심 장사는 불가능할까요? 서초동에 버드나무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갈비집이 있습니다. 2020년에 미슐린 가이드에서도 소개되고 그 일대에서는 꽤 오래되고 꽤 고급스럽고 잘 되는 갈비집이에요. 왜 갑자기 치킨 얘기를 하다가 갈비집 말씀을 드리냐? 갈비집이든 치킨집이든 저녁 장사가 메인입니다. 점심 장사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잘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버드나무집이라는 이 집을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뜨는 게 갈비탕, 소고기 국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점심 메뉴입니다. 이 버드나무집은 직접 최상급의 한우를 매장에서 손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한우고 서초동이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다들 여기가 좋다는 걸 알지만 자주 갈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의 매장이에요. 근데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갈비탕을 끓여주고 좋은 고기를 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그 국밥이랑 갈비탕 양은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 싸지가 않아요. 갈비탕 한 그릇에 28,000원이고 소고기 국밥 한 그릇에 12,000원입니다. 다른 데 갈비탕, 소고기 국밥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갑니다. 왜? 좋은 고기를 쓰는 걸 알고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갈비를 파는 전문점이니까 좋은 고기를 가지고 갈비탕을 끓여주고 소고기 국밥을 팝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은 오히려 점심 맛집으로 소문나서 역으로 저녁에 손님들이 가는 이런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문통닭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남문통닭에서 점심을 팔기 위해선 브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남문통닭에 가지고 있는 캐주얼하고 역동적이고 재밌고 활발한 이미지에 맞는 메뉴를 넣어야 돼요.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브런치 카페를 가는 이유는 물론 맥주를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넓은 공간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유모차가 있으면 유모차 옆에다 두고 아이들 있으면 좀 띄워놓게 두고 수다 떨라고 가는 겁니다. 수다가 메인인 거예요. 하지만 남문통닭에서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세팅하고 가성비 좋게 만들어도 수다 떨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싸하지 않는 분위기. 남문통닭에서 조금만 걸어서 가면 훨씬 더 큰 매장에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오고 수다 떨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널찍한 공간에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지금도 애 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염장샷 하나 날릴 수 있는 분위기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 남문통닭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맛있는 파스타, 버거는 그 다음이에요. 브런치를 오는 사람들이 왜 브런치 카페를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문통닭은 제 생각에는 브런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에 역동적인 밝은 분위기에 점심으로 잘 되는 맛집의 메뉴가 근처에 있다면 그 메뉴를 들고 와서 치킨으로 녹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변의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빨리 만들고 빨리 팔아서 빨리 회전이 될 수 있게 테이블을 최대한 2회전, 3회전 돌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이 남문통닭에서 점심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BBQ에서 하던 교촌에서 하던 BHC에서 하던 굽네치킨에서 하던 마찬가지예요. 카페용으로 만든다고 인테리어를 카페처럼 개조를 하고 거기를 넣고 음악을 넣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본래 가지고 있는 BBQ라는 이미지, KFC라는 이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KFC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면 뭘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외식업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걸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상품과 홍보와 서비스가 적절히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보란 돈 들여서 광고하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입구에 서 있는 배너, 그리고 매장이 가지고 있는 색깔, 매장이 가지고 있는 메뉴판, 음악, 직원들의 안내 멘트,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와서 치킨을 먹었던 사람들의 경험까지 다 홍보예요. 이 홍보들이 하나의 색을 이뤄서 점심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더 가성비가 있을 때 치킨집에서의 점심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사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내 브랜드에 맞는 맞춤형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내 매장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색깔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그 안에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해주세요.